새조선이라는 해외 단체가 북한 내부에서 이 김일성의 혁명사역지에다가 먹물을 뿌리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닐까라고 봤는데 이 혁명사역지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다가 먹물을 뿌린 거죠. 네, 이번 서해안에서의 포사격 훈련 9.19 군사합의 이후에 우리 군이 시행한 군사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해안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특히 연평도 병영도에서 포사격을 할 때는 남쪽 방향으로 쏘게 됩니다. 지난번 연평도 포격전이 났을 때 북한 당국이 한국에서 이 군사훈련을 포사격을 트집을 잡았었는데 이걸 명분으로 삼고 트집을 잡았는데 그때 방향도 분명히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우리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군이 한국의 군사격의 훈련을 명분 삼아서 도발을 했다라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9.19 공동합의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됐는데 왜 했습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군부가 보냈고 그걸 국제법적으로 위반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 당국이 이걸 무슨 구실 삼아서 어떤 도발의 명분을 삼는다면 그건 명백하게 북한이 잘못한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이번에 이 훈련 특히나 9.19 군사합의의 위반은 북한이 이미 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제가 정부를 두둔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강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강대강이 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조금만 뒤돌아보면요. 2019년 이후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욕설을 한 때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북한과 남한 간의 관계는 굉장히 강대강 구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문재인에 대해서 욕설까지 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다 폭발시켰죠. 그 이후에 지금 어땠습니까? 매번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동해상 서해상으로 미사일 쏘고 있죠. 다탄도 미사일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얼마 전에도 자사자찬하고 있죠. 특히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있죠.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입니다. 이미 어겼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지금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한국이 9.19 군사협의도 안 지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호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정말 애국심의 결여가 되는 표현들이고 저는 이런 표현들이 한국의 어떤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시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게 불가능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가는데 어떻게 시위가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하 조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그게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힘이 키워져 있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깨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새조선이라는 해외 단체가 북한 내부에서 이 김일성의 혁명사역지에다가 먹물을 뿌리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과연 사실일까 또는 이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닐까라고 봤는데 이 혁명사역지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다가 먹물을 뿌린 거죠. 이 혁명사역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물론 북한 지역 전역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가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곳 이런 혁명사역지에는 반드시 이 사역지를 세워놓는데 예를 들면 김씨 일가 특히 김일성이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간 그 지점에 혁명사역지를 세웁니다. 근데 지금 이 혁명사역지에다가 먹물을 뿌렸다는 거잖아요. 이 혁명사역지에다가 먹물을 뿌렸다는 것은 잡히면 거의 사형입니다. 이건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근데 이걸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내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사전교육하기 위해서 배포된 영상에 보면은 민주정당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의 평양의 한 중학교 교사가 민주정당을 세워서 이거를 지금 처분하는 영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용으로 내보내고 있는 장면이 유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을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꿈틀거림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니까요. 결국 우리가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그냥 추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북한 당국의 북한 내부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민주정당이 지금 결성이 되고 있고 또 새조선이라는 단체가 혁명사역주의에 먹물을 뿌리는 그런 반 행위를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정보를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북한을 이렇게 북한 당국이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30년 전에도 들었고 또 그 얘기냐라고 얘기하지만 30년 전에는 북한 내부에서 그런 시위를 정말 할 수 없었고 그런 민주정당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고 북한 주민들 다수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나고 있는데 생각만 깨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는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노래가 담긴 USB나 CD가 하나가 유통이 되면 그냥 재미로 호기심으로도 보지만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어떤 의식이 적절하게 지금 결합이 돼서 북한 주민들을 깨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새로운 세대, 장마당 세대들이 북한 당국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정치 사상적인 변질 세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됐을 때 더군다나 여기에 경제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군다나 비교 중국가 생겼어요. 예전에 30년 전에는 다 같이 못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고 하지만 지금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계층 간의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겨나고 더 나가서 남한과 비교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 그게 다 정권 때문이지 않냐? 그런 불만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지금 북한에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고위급의 탈북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 체제가 잘 굴러간다면 굳이 엘리트들이 탈북을 할까요? 그 안에서 그냥 호의호식 하면 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선물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외로부터 대북 제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을 수입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다 들어와서 지금 이 간부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선물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부들은 그거 받아가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 돼요. 하지만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북한의 고위급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그냥 뭐 하나의 간부가 어떤 직책을 맡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직책을 강등당하거나 이게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최고위급 뭐 최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탈북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외교관들, 엘리트들 뭘 봤습니까? 정보를 본 거예요.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쟁의 풍요로움을 보게 된 거고 자신들의 체제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탈북민들도 양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20년 전에 탈북한 사람들의 주요 목적은 경제였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탈북의 양상은 아닙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자신의 가족을 데려오거나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그 30, 40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탈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와 있는 고위급의 고위급의 외교관들은 이미 정보를 접했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기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아래로부터의 그 북한 체제에 흔들린 것과 동시에 위로부터도 지금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어디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일부에서 영화 탈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바로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희망을 찾아간다. 바로 이렇게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그 희망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로 봐야 되겠죠. 고위급 외교관들도 그렇고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은 바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영상을 자유롭게 만들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다는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유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굳이 우리가 정의하지 않아도 정말 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들 자기 마음대로 뭐 호의호식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해외 주재 대사관에 살고 있는 해외 이 북한 외교관들 굉장히 공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외화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줘야 되는 할당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로
위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탈북의 또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더 나가서 자신들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외교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꽁꽁꽁 묶어놨고 겨우 밖으로 나왔던 북한 외교관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북한의 어떤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흔들림을 반드시 주목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뭐 북한 체제가 또 흔들린다, 뭐 앞으로 북한 체제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왜 북한 관련 소식과 정보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고 지금까지 북한이 그럭저럭 지내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한반도 정세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문제 정말 어렵죠.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북한이라는 것은 분명 상대가 있는 정책이죠. 김정은, 김여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북한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변화를 희망하면서 꿈틀대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힘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 자유로운 세상에 좀 살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40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딱 50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또는 뭐 한국에서 가장 이제 진보적인 연령대가 40, 50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50대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지금의 60, 70대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 같은 땅을 일구셨고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베트남 전쟁으로 80년대 중동의 모래바람 건설바람 중동의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외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거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배고픔을 경험해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고 우리 형님 누님 세대들 소위 말하는 지금 586 세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저는 70년대에 태어났고 9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 아래 세대인 거죠. 우리 형님 누님 세대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화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먹는 문제 해결됐고 인권이 해결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예요. 지금 50대 40대 특히 제가 50대인데 조국을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물려받은 겁니다. 바로 분단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들의 산업화 세대, 형님 누님 민주화 세대, 그다음 우리 50대 세대, 40대는 바로 통일 세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대, 20대, 10대 지금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고 거저받은 세대예요. 먹는 문제 해결됐고 인권 자유민주주의 해결됐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공정이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는 지금 거저받았는데 그 자유와 권리와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있는 세대거든요. 제가 40, 50대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형님, 누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40, 50대에 가장 많아요. 마치 이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진 나라인 것처럼 무슨 재벌가 맨날 재벌개혁 얘기하면서 재벌로부터 무슨 착취를 당하고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고 대한민국에 맨날 사고만 있고 뭐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40, 50대에는. 우리는 지금 그저 받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참 감사해요. 제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곳이 강남인데 저는 학교가 부산에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강남에 올라오면 제 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참 남조선 잘 산다. 나만 잘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한 가정을 꾸려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말이면은 야외에 나갈 수 있고 어디 가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가장 맛집을 찾고 텔레비전만 틀면 먹방이 나오고 집집마다 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풍요로움을 누가 줬습니까? 바로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그런 자유 누가 줬습니까? 형님 누님들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런 목적도 있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50대 40대 이제 분발해서 통일 세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민주적인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생통사,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원 TV인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정말 이 유튜브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힘이니까요. 꼭 격려와 응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원 TV입니다. 고맙습니다.